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영욱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오신 이날 시장이 네. 흔들려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밤에 뉴욕 보셨죠? 예. 4% 나스닥이 급락해서요. 네. 오늘 국내 증시도 정말 많이 떨어지겠지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입니다. 다행히도.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이긴 한데 이전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정말 아쉽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ADR 120 이제 과매수권이냐 과매도권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출회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무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500 초반까지 좀 떨어지면은 담아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셌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2,500억 가량 팔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선물에서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좀 말이 많았었는데 좀 이거를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이 선물 쪽에서가 항상 좀 문제였잖아요. 계속해서 뭐 선물에 대해서 뭐 매도세가 너무 셌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걸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데 국이 좀 밍밍했어요. 국이 좀 밍밍하는데 소금 좀 타야겠다. 네. 소금을 탔는데 엄청 조금 탄 거예요. 그러니까 타나 마나 그냥 밍밍한 건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0.1g 정도 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안 탔다. 그래서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 쪽으로 보면은 콜 쪽으로 좀 기울고 그 다음에 이제 풋 쪽으로는 좀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마감까지 뭐 만약에 선물 매도를 하면서 콜옵션을 팔고 그 다음에 풋옵션을 좀 매수를 해준다면 이 만기 때까지는 좀 변동성을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장마감 직전에 선물의 매도세를 좀 줄여서 이제 콜옵션을 좀 매수를 하고 풋옵션을 좀 매도를 해준다면은 여기가 이제 좀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우의 수를 봤을 땐 아마 만기 때까지는 조금씩 변동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작용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함부로 하기에는 좀 적합한 시장은 아니다.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코스닥이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올해 2월까지는 거의 10조 원에 육박했던 거래대금이 5조 원 가까이 좀 빠졌거든요. 이게 사실 이 거래대금이 절반 가까이 빠졌다는 거는 이 시장의 기대는 이제 기대치만큼 좀 부합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기대를 안 하겠다라는 의견과 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주일 동안 계속 팔기만 했어요, 외국인이. 그다음 네.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고 뭐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하루 이틀 정도가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종목 수도 많을 때가 많지만 중요한 거는 뭐 500 종목, 700 종목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계속 1000 종목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량이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시장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매도 구간이냐 과매수 구간이냐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딱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좀 나와주면 이 올라가 주는데 사실 많이 나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대부분 3거래일 좀 안팎으로 반등을 주는 구간도 나와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으로 해서 오늘 말고 내일부터 좀 3거래일을 좀 카운트다운을 해보자면은 그때 좀 반등을 나와줘야 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업종들이 좀 오후에 흐름을 좀 가져가 주는지 이것도 체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그쪽으로 가냐 아니면 과대낙폭주들로 매수유입이 들어가냐 이런 쪽으로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쪽으로 살펴봤을 때도 그 이 과대낙폭 이후에 나오는 종목의 흐름을 좀 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 수급 변화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과대 업종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이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 초반까지는 좀 떨어지면은 매수 구간이
유효하다라고 했었는데 지난해 계속해서 외국인에 대한 이제 팔자세가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주는 척하면서 3월 초반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물론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슈로 보자면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과매도 구간에 접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주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고 반등 줬을 때 또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반등을 줄 여지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어느 섹터로 좀 몰리느냐 그러니까 과대 낙폭주였던 섹터로 좀 몰리느냐 아니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로 몰리느냐 요거를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말씀 주셨듯이 시장의 센티가 좀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도합 현재 구간 상승 종목이 한 44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2,200여 개가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가장 그쵸. 걱정이잖아요. 네.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세요? 저는 사실 경기 침체라고 보자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미국 대선 시즌에도 봤었을 때도 우리가 항상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시나리오를 항상 많이 짜봤었잖아요. 네. 방송에서도 많이 짜봤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예상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예상했던 장이 왔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고 있었던 것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권을 좀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들이 왜 트럼프를 좀 이제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경기 침체로 가는 형국에서 이 나라를 누가 살려줄 거냐라고 했을 때도 트럼프를 선택했었어요. 과연 트럼프가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미국 국채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 경기 자체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으나 네. 결국에는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과도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의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관세 정책도 한몫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이 이제 강행될 거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도 어느 정도 나왔고 거기서 이제 나스닥도 급락을 했고 게다가 테슬라 또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트럼프랑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같은 선상에 둔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거기서 테슬라도 많이 빠졌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진 폭도 코로나 때랑 비슷하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앵커님도 코로나 때 주식시장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었죠? 그때 기분이?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요.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또 느낌은 다른데 그때 굉장히 많이 낙폭을 심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신경 썼던 게 뭐냐? 바로 트럼프가 경기 부양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주가가 엄청 폭등이 일어났었어요. 거의 9%가량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앵커님도 그때 기억하다시피 이렇게 돼서 경기 침체가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지원금을 풀면서 9%가량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2월 후에서 3월 초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폭등이 일어나고 나서 트럼프가 가장 신경 썼던 게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이거 봐, 내가 결국은 증시 올렸고 경제 살렸다. 이런 이제 그런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제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신경을 안 쓴다? 이거는 좀 다 믿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폭스에 대한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전환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쎄요. 저는 어쨌든 과도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전환기 쪽에서 이제 바뀌는 시점이 좀 필요하다. 그 안에서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쪽으로 이제 위축을 풀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것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돈을 좀 많이 가져오겠다, 자금을 좀 모으겠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미국 경제에 묵은 빚이나 그런 이제 국채 쪽으로도 많이 상황을 체질 개선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대비했던 것처럼 제가 그래서 목표 주가도 항상 조금씩 드렸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30% 이상 뭐 그런 가치 있는 종목군들은 많았겠지만 시장을 봤을 때 목표가를 좀 크게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딜사이트 가족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좀 목표가를 크게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목표가를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했었어요. 그런 슈팅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부딪혔던 시점이 3.5%, 7%, 14%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렸던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트럼프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을 또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전에 저번 주로 돌아가자 보자면 저번 주 초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강을 잡기 위해서 지금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봤었을 때도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다만 지금은 그냥 좀 과도기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고 사실 뭐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관세를 속도 조절을 하고 뭐 협상이고 뭐고 간에 그냥 계속 진짜 관세를 해버리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해도 뭐 계속 뭐 신경 다른 나라 증시가 하락해도 신경 안 쓰고 본인 나라 증시가 하락해도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런 인식이 돼버리니까 증시가 좀 눌렸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이슈가 그러니까 증시가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좀 유명했던 게 트럼프 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푸시나 콜 이런 쪽에서 발언은 아니라 그냥 트럼프 푸시 아니라 그냥 콜이다. 그냥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시장의 하락 이후에 당국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게 트럼프 푸시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냥 콜이다. 이런 발언 속에서 이제 베센트 장관이 좀 시장을 더 눌리게 한 것도 한몫 있었고. 사실 이제 뭐 블룸버그에서는 뭐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좀 약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저는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웨드부시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으로 봤을 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결국에는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좀 기억하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점에서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성격상 좀 다른 경향이 뭐냐면은 실제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살리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결국은 관세를 이용한 본인 나라 자금 모으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과대 낙폭주 중심으로 봐야 되고 대형주 중심으로 어떤 수급이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이제 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모두가 예상을 했다시피 다음에 전망을 여쭤보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무언가 협상이 오고 가게 된다면 저는 그 다음에 신경 쓸 게 주식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진단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섹터별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간밤에 뉴욕 그 안에서 방산이 선전을 했습니다. 잘 네. 버텨줬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방산인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자리인데 원체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많았었고요. 그쵸. 좋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럼 네. 지금이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시장 종합을 좀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거의 1,300개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방산 종목도 오늘 힘을 못 내주지만 그나마 좀 올라오주는 것도 있거든요. 포메탈 같은 경우에서도 0.5% 어느 정도 강보합권으로 이제 가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방산이라던가 뭐 제약이라던가 많이 좀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시장일 경우에는 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스 관련 종목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도 좀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알테오젠은 거의 1% 가까이 0.9%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게 된다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빠지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이제 섹터별로 나눠서 그 업종별로에 대한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조정 기간을 좀 이용해서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산 어떤 종목 주목을 하실까요? 저는 여전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그 종목으로 수익 났나요? 저는 이제 한화 오션이었죠. 하나 오션. 네. 자, 네. 에어로스페이스 봐볼게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방산 쪽에서는 대장격으로 엮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이 방산 쪽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장격이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사실 뭐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머니마스터 시간에 드린 게 아니라 이전에 뭐 주슐랭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장격이니까 이쪽으로 좀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머니마스터 시간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장 하나 드렸으니까 포메탈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봐도 괜찮다. 결국에는 이제 방산 쪽에서도 방위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트럼프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자국 중심에 대한 국채를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경 써야 될 게 결국은 강대국이거든요. 네. 본인들이 이제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신경 썼던 것도 조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에 대해서도 잘 나왔고 지금 방산 쪽으로 엮이고 있는 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자리 괜찮다. 방산주 내에서는 대장을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사실 그렇게 큰 반응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전력인데 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적자를 이어오다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부채는 아직도 뭐 205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어떤 시각이실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채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가진 몸집이 얼마나 크냐를 좀 중점에 둬야 되거든요. 네. 부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좀 기록이 됐다는 것. 자, 여기서도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머니마스터 전에 이제 제가 추천주로 나갔었고 일단 수익을 보고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다지고 나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팩트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저평가가 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은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눌렸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제 전력 쪽에서는 좋은 흐름으로 갔었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이제 전력보다는 한국전력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자면은 뭐 배당에 대한 매력, 그 다음에 흑자 전환, 뭐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이제 재무제표를 좀 더 살펴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2024년 연간 실적에서 8조 3천억, 게다가 이제 매출액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안정성 지표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도 유동 비율은 낮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는데 유동 비율이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그것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뭐 갚아야 되는 비율이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부채 비율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거를 무시할 수 있었던 이 이슈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어찌됐든 어떠한 종목을 물렸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를 어디서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부채가 좀 높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들 파두 같은 거 있잖아요. 파도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부채 비율 안정성 지표도 갚아야 될 빚도 많은데 거기다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동 비율이 유보율이 그렇게까지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갚아야 될 빚이 없기 때문에 증거금리 100%로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실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증거금리 100%에 대한 중요성.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이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뭐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증권사를 믿는 편은 아니지만 이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가봤을 때도 이게 지금 여름 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도 뭐 7월 달에서 6월 정도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컨센서스에서도 사실 뭐 8조까지는 아니었지만 더 적게 찍혔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대개 한 종목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차트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이 종목 나쁘지 않다. 한국전력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종목보다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을 때도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락을 했던 거지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때 어떤 종목들이 좀 받쳐졌을까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한국전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력도 변동성이 좀 컸지만 한국전력은 받쳐주면서 잘 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전력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격을 짚어주세요. 지금 자리 들어간다면 목표가는 24,000원 넘어서도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대형주로 분류가 되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다시피 시장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도 제가 뭐라고 했죠? ADR 120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고 과매도권에 그리고 3거래일 쪽 안으로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신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봤었을 때는 21,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청산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55,000원이라고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청산가치가 55,000원이라는 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까지는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25,000원까지 봤었을 때도 직전에 3월 14일 고점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이제 25,000원까지는 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21,000원 구간 매수가 그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목표가를 굉장히 짧게 주고 계십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원체 커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한국전력은 지금 매수 가능 25,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 여쭐게요. 최근에 핫했던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미국에서 지금 계란 한 알이 1,0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시아 국가나 유럽에 지금 수입을 타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계란을 미국에 수출한 그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오늘 관련주 갑니다. 뭐 사료주, 육계 관련주, 네. 단기 트레이딩 노려볼까요? 이게 사실 이제 농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머니마스터 3부 시간에도 한번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농업 쪽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달걀 수출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생각했었을 때 꽤 좋았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도 뭐 에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수출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는 근데 이 미국 쪽에서 보면은 되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좀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좋겠죠.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달걀 수출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농식품 쪽으로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무료 방송에서 또 제시해드렸던 게 이제 대주산업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농식품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선 종목 주셨던 대주산업 지금도 진입 가능? 저는 이제 대주산업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동식물용 이제 그런 이제 배합사료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 이런 쪽 리듬을 타고 좀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뭐 코스닥 지금 1%대 빠지고 있는데 대주산업은 그나마 이제 버텨주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식품 관련해서도 대주산업 아직까지는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상 대주산업도 컨센서스 100억으로 이번 연도 이 전년 대비 굉장히 크게 좋게 이제 흐름도 이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다시 한번 차트로 갔었을 때도 기준봉 나오고 버텨주는 모습 사실 이제 기준봉 나오고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봤을 때도 1,600원 좀 지지해주면은 저는 아직까지 신규 진입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에그플레이션에 관해서도
단기 트레이딩 관련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주산업 매수 가능 사인까지 받아봤고요.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종목 있는데요. 먼저 휴스틸. 휴스틸 최근에 받았는데 받고 나서 5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좀 부침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현재 구간은 양봉이거든요. 2%의 하락. 휴스틸 진단해 주세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최근에 올랐을 때 관광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뭐 조선에도 들어가고 철강 쪽에서도 많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근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천연가스. 제가 앵커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LNG, 천연가스, 천연가스. 트럼프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다? 천연가스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트럼프 입에서 뭐가 나왔죠?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거를 이제 엮여서 휴스틸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트럼프 입에서 항상 이슈가 뭐 A라는 이슈가 나오고 B라는 이슈가 나오고 C, D 이슈가 나오면은 계속 순환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도 업종이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제약 쪽으로 힘을 못 내주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았으면은 제약이나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주도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도 어느 정도 이제 됐겠죠. 하지만 거래 대금도 제가 시장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2월 대비 거의 절반 이상 빠졌습니다. 10조에서 5조원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트럼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보자 해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나 알래스카 천연가스 이쪽으로도 봤을 때 간간으로 좀 봐보자. 자, 그러면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A 이슈 나오고 B 이슈 나오고 C 나오고 D 나오고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알래스카 천연가스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스틸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양세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이제 뭐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으로 봤을 때도 양 두 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이제 뭐 선정하면서 전일 대비 하락폭이긴 하지만 봉 자체는 이제 양봉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긴 한데 내일까지는 좀 강보합권으로 끝나준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나. 혹은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슈팅이 나왔을 때 또 매도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스틸은 일단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저희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HMM이에요. 해운주. 네. 근데 차트 열고 보니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어요. 어제 22,600원 신고가를 새롭게 썼고요. 네. 오늘은 좀 시장 때문에 출렁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좋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HMM 같은 경우에서는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네,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HMM도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무역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해운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관련해서도 제가 펜오션도 드렸고 해운 관련해서도 이제 종목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도 저는 이제 외국인 혹은 이제 기관이 좀 신경 쓰고 있는 종목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들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 1,600억 정도 좀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오전장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영국 가족분들에게도 오전장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지금은 기관이 좀 물려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홀딩하고 있는 종목에서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들어왔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매수하는 업종 중 하나가 해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HMM을 좀 찾아볼 수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이제 매도세가 이어졌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좀 신경 쓰고 있는 종목 그쪽으로 좀 봐보자라고 했을 때 이 HMM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 계속 우상향 차트를 좀 타서 이 초록색 선 제가 표시해놨죠.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25,000원, 24,000원 부근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MM 지금 자리 상승 여력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AS는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이 강관
네. 주목을 받으면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오늘도 신고가, 장중에 6% 급등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도 내가 이제 시장이 좀 눌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제 추천주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지난 시간에 드렸냐면은 네. 결국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신경 쓰고 있는 거 천연가스다. 이렇게 나고 나서 그 다음 무료 방송 제목이 뭐였냐면 LNG 천연가스 이후에 다음은 땡땡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저는 셰일가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셰일가스랑도 좀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서도 그리고 이제 호주 육상가스전에서도 이제 가스를 개발하면서 이게 셰일가스로도 엮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도 좀 엮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엮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서도 우크라이나 대해서도 예전에 1년 전쯤에 이제 우크라이나 도로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진출한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트럼프 시대를 관통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크라이나 재건 엮이고 있지, 셰일가스 엮이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되지, 뭐 종합상사 쪽으로 봤었을 때도 뭐 해운하고도 좀 엮이고 있지, 무역하고도 좀 엮이고 있지, 이렇게 봤었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이제 기준봉이 하나 나옵니다. 예, 기준봉이 하나 나오고. 기준봉이 사실 2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봉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좀 빠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인 이슈 다음에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아래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기준봉이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다음에 대마이 평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무슨 색이냐면 빨강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놨거든요. 이 빨간색 선에 들어왔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매수 구간에 좀 유효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도 뭐 갈매기가 여러 마리 나왔었겠죠. 제가 저였다면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지금 여기를 갈매기로 1차적으로 봤을 거예요. 예, 여기를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결국에는 음봉 4개가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양봉 4개가 나왔어요. 아마 저였으면 여기서 집중 투자를 들어갔을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뭐 트럼프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여기를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뭐 11월, 12월쯤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날의 최고 목표가를 갈매기가 처음 나왔을 때로 잡았을 거예요. 그때가 55,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딱 잡았을 때도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떻죠? 얼마에 거래되고 있죠? 여기 61,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예. 이게 갈매기예요. 예, 이게 갈매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55,000원까지 최종 목표가를 잡았는데 거기를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직 2.0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하세요. 네, 오늘도 진행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밤 이제 7시 7시. 저녁 먹고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7시에 오셔서 또 전략 챙겨 가시고 종목들의 흐름까지 다 챙겨 주실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을 봐야 되겠는데요. 스페셜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두 글자 테스 갖고 테스. 왔습니다. 네. 자, 테스 반도체 쪽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단기적인 반등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반도체가 좀 더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뭐 반도체 장비로 좀 엮이고 있는 테스를 한번 갖고 와봤고 이 테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3D 낸드 쪽으로 좀 엮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결국에는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전에 매출액을 봤었을 때도 사실 이제 2022년 측면에서 봤을 때 3,500억의 매출을 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59억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연도가 문제였어요. 그 다음 연도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400억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좀 빠지고 난 이해 뒤에 이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적자로 전환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잠정 실적에서는 2,400억으로 좋은 흐름으로 갔었고 지금 이런 흐름상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엮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런 시국에도 지속적으로 수주를 계속 따와 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 수주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테스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테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청산 가치 또한 17,900원인데 청산 가치 대비 PBR도 1.1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재무제표 보시면 앵커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재무제표. 지금 이제 2020년, 21년, 22년, 23년 어떻게 되고 있죠? 점차? 계속해서 돈이 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점차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안정성 지표에서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예요? 부채 비율은 거의 없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7%예요. 7%에서 9%의 부채 비율을 좀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유보율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이 3,400%로 기록되고 있다. 자, 그래요. 기업 분석 끝났으면은 다시 한번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부적인 이슈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점, 거기서 다시 한번 기준봉 한 판, 두 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세 판, 마지막 한 판이 남아 있다. 네. 마지막 한 발 남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기준봉 나오고 지지 라인을 기준봉 아래 시가 대비 지지를 해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3.7%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스 종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잡아보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22,25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이 지금 현재가 아래로 좀 매수를 해주시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BPS와 좀 비슷하게 27,900원으로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9,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 테스 받았고요. 목표가 27,9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